언론이 달라져야 합니다. 현실을 정확하고 공정하게 전달하고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책임있게 제시하는 언론이 되어야 합니다. 구시대의 특권구조 속에서 누리던 기득권이나 관행도 과감하게 포기해야 합니다. 건강한 공정방송, 국민TV는 반드시 그 꿈을 이룰 것입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인이 돼주시는 겁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돼주십시오. 국민TV 홈페이지에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네, 2부 조간 브리핑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김영민 PD와 함께합니다. 김 PD. 예. 오늘 조간 브리핑은 윤창중 특집이군요. 새로운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요. 예, 우선 그 경향신문부터 보겠습니다. 예. 경향신문의 그 사면 3단 제목은 윤창중 청와대 조사 때 진술한 것이 사실일까? 그 이상일 가능성도. 그 이런 이상? 내용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예. 규명돼야 할 핵심적인 의문은 바로 이것이다. 예. 성추행 신고가 있었던 당일 새벽 5시부터 6시쯤 피해 여성을 윤창중 씨의 숙소인 호텔로 불러서 이루어진 2차 성추행 의혹 부분. 그러니까 이제 윤창중 씨가 예. 그 우연찮게도 그 이 인턴이 찾아와서 노크를 하길래 예. 열었더니 갑자기 저기는 속옷 차림이었는데 왔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왜 왔어? 빨리 가! 하고 방에 들이지도 않았다고 했죠. 예, 그래서 문을 닫았다. 예. 이런 해명은 이미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는 양상인데 예. 자, 성추행 신고가 바로 이날 아침에 있었단 말이죠. 예. 예. 이게 2차 성추행으로 판단이 됩니다만은 자, 피해자가 이제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다. 윤창중이 이렇게 밝힌 게 1차 성추행이고 예. 이 호텔방에서의 2차 성추행 이 부분이 핵심 의문이란 것입니다. 경향신문 보도는 자 그렇다면은 이 호텔방에 있었던 2차 성추행은 무엇일까? 이게 경향신문의 의문인데 예. 그 의문에 대한 답이 동아일보 일면에 실렸습니다. 호텔방에서도 엉덩이 만졌다. 오늘 일면 머릿 기사입니다. 그렇군요. 예, 윤창중 씨가 이 호텔 방 안에서 알몸인 상태로 피해 인턴 여성의 엉덩이를 잡아 쥔 것으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허리를 툭 쳤다 그래요. 예. 마치 옛날에 박종철 군을 탁 치니까 억하고 죽었다고 예, 비슷하네요. 글쎄 말입니다. 참네. 자, 일단 그 바에서 인턴의 엉덩이를 만지는 1차 성추행을 한 데 이어서 호텔로 돌아와 자고 있던 인턴에게 전화를 걸어서 서류를 가져오라 라면서 방으로 불렀고 예. 인턴이 방을 찾아가니까 윤창중 씨는 이미 샤워장에서 나와 팬티를 입지 않은 알몸으로 방 안을 이리저리 다니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에 놀랐던 인턴이 방을 나가려고 하니까 윤창중 씨가 인턴의 엉덩이를 잡아 쥐었다는 겁니다. 예. 인턴은 울며 뛰쳐나와서 방으로 달려갔고 함께 방을 쓰던 문화원 여직원이 윤창중 씨의 행동에 화가 나서 주도적으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는 겁니다. 예. 자, 청와대 관계자는 호텔 안에서의 엉덩이 접촉이 이번 성추행 사건의 핵심이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 청와대는 피해자에게서 이런 진술을 접수했지만 심각한 파장을 고려해서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는 겁니다. 공개된 장소인 호텔바에서 엉덩이 접촉은 경범죄에 해당하지만 밀폐된 호텔에서 그것도 알몸으로 여성의 엉덩이를 만지는 것은 강간 미수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그리 볼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고했지만 제대로 조치가 되지 않자 문화원의 여직원도 결국은 사표를 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참 어처구니가 없는 여러 상황이고. 사람에게 피해를 끼쳤군요. 자, 이 동아일보 보도 가운데 또 하나 주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윤창중 씨가 서울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이 워싱턴 댈러스 공항을 간 것도 택시를 타고 자기 발로 간 것이 아니라 청와대 홍보라인의 지시를 받은 문화원이 관계 직원에게 지시해서 윤창중 씨를 공항에 데려다 준 것으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거짓말이 투성이군요. 네. 지금 이쪽, 드러난 저쪽. 게 예. 전부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쪽, 한마디로 저쪽. 얘기해서. 뭐 윤창중 씨든 청와대든 다들 거짓말 투성이군요. 네. 어제 자, 대통령이 예. 사과를 했다고 하는데 뭐 진상을 다 밝히고 나서 사과해야 그 진정성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뭘 자꾸 감추면서 사과하는 것은 꼬리 자르기밖에는 안 된다는 그런 판단. 일각에서는 벌써 이남기 홍보수석으로 꼬리 자르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예. 그런 지적을 하는 사람들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조선일보 그 이면 기사를 보겠습니다. 예. 이면 기사에는 미국 운전기사와 단독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네. 이제 윤창중 씨의 방미 기간 동안에 그 이제 차를 운전했던 그런 인물인데 55살의 그 남성입니다. 이분 이야기는 윤창중 씨와 인턴이 2시간 동안 와인 2병을 마시고 호텔 로비로 가서 또 한잔했다. 이런 내용이 이제 핵심인데 주목할 만한 부분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 경찰에 신고한 당일 아침. 예. 그러니까 이제 호텔 방에서 알몸 차림으로 이 여성 인턴의 엉덩이를 쥐었던 윤창중 씨의 이런 성추행이 있었던 그날 아침에 이 인턴을 보았느냐라는 그런 기자의 질문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여성한테 전화를 했는데 다른 여성이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예. 이 여성은 격앙된 목소리로 이제 이 여성 인턴은 일을 안 하니 전화하지 말라 이랬다는 겁니다. 예. 자, 이 여성은 누군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문화원 여직원이 아니었겠는가 글쎄요. 이런 추정이 추정이 가능하겠습니다. 되네요. 예. 자, 서울신문 10면 기사를 보겠습니다. 서울신문 10면 기사는 왜 윤창중 씨가 말을 바꿨을까? 엉덩이가 아닌 허리를 만졌다 이렇게 글쎄요. 말을 바꿨을까? 이 부분은 미국법 전문가의 도움을 받은 흔적이 엿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윤창중 씨의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워싱턴 경찰은 연방법을 적용받게 되는데 DC 연방법에 규정된 경죄 성추행 부분에 따르면은 경범죄 성추행 그런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성적인 접촉에 해당하는 신체 부위는 성기, 항문, 사타구니, 가슴, 안쪽 넓적다리, 엉덩이입니다. 바로 마지막에 엉덩이에 해당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엉덩이를 허리로 바꿨군요. 허리는 이 성적인 접촉에 해당하는 신체 부위가 아닙니다. 만약 윤창중 씨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면은 가장 가벼운 성경범죄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윤창중 씨의 말 바꾸기가 미국 법에 정통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이루어진 고도의 전략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고 서울신문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사건 직후에 미국 경찰이 초동 수사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은 예. 엉덩이를 거머쥐었다. 그래 이런 네. 용어를 쓴 걸로 봐서는 예. 뭐 이것은 통하기 어렵겠네요. 말을 바꾼다고 해서 그게 바로 뭐 통하는 건 아니죠. 자, 미국으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예, 미국에 갈지 안 갈지 이게 바로 윤창중 씨 발언의 진정성을 헤아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조선일보 일면 기사가 눈길을 끕니다. 미국 연방검찰이 윤창중 씨의 성추행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워싱턴 DC 경찰로부터 사건 내용을 보고받고 법리 검토 같은 수사 지휘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예. 미국 경찰은 우리처럼 지방검찰의 지휘를 받는데요. 미국 수도인 워싱턴 DC에서는 연방검찰이 지방검찰을 겸하고 있습니다. 예.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미국은 뭐 앞뒤 안 가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하겠죠. 네. 예. 자, 그런데 말이죠. 미국에서는 성추행보다 더 큰 범죄가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사법방해죄입니다. 사법방해죄. 우리로 말하면 뭐 공무집행 방해죄 일종의 그렇습니다. 그런 거겠군요. 자, 청와대가 말이죠. 예. 윤창중 씨에게 한국으로 돌아가라고 지시했지요. 이건 뭐 거의 정설로 굳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예. 청와대가 윤창중 씨에게 미국으로 돌아가라. 자, 이것이 바로 미국에서 엄벌하는 사법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윤창중 씨는 지난번 기자회견에서 미국에 남아서 해결하려고 했는데 이남기 홍보수석이 한국으로 돌아가라고 지시했다 이렇게 폭로를 했었는데요. 그랬죠. 어제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은 실제로 청와대에서 윤창중을 끌고 다닐 수 없다.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예. 해서 한국으로 돌아가게끔 주선한 것으로 나타났고 방금 소개해드린 그 기사에서도 동아일보 기사에서도 청와대 홍보 라인이 윤창중 씨를 공항까지 이송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은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은 미국에서는 출석, 증언, 신고를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도 당연히 수도니까 폭넓게 규정이 될 수 있는데요. 예. 최고 30년 미만의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는 중범죄라는 겁니다. 아무튼 이제 중범이네요. 그렇습니다. 30년 얘기가 나온 거 보니까요. 따라서 청와대가 징역 30년 미만의 이런 중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야기인지 뒷감당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글쎄 말입니다. 예. 자, 한국일보 기사도 오늘 눈길을 재미있네요. 봅니다. 오면 기사입니다. 항공권 얘기군요. 예. 이것도 궁금증을 많이 자아냈죠. 일단 윤창중 씨를 그 공항까지 실어다 준 그 주체가 바로 주미한국문화원. 예. 이 주미한국문화원의 독자적인 판단이 아니라 홍보라인의 지시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예, 청와대 이렇게 홍보라인. 동아일보 보도를 전해드렸는데 말이죠. 예. 자, 오늘 주목되는 한국일보 기사의 내용은 뭐냐면은 윤창중 씨와 이남기 수석이 대책을 논의하기 30분 전에 대사관 측이 이미 항공권을 예약했다는 겁니다. 사실 윤창중 씨 혼자 귀국을 결정했다면은 대사관 측이 나서서 티켓을 예약할 필요가 없겠죠. 필요 없죠. 예. 예. 뭐 이쁘다고 티켓을 끊어주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분 전에 이렇게 예약이 됐다는 점은 과연 어느 선에서 윤창중 씨의 귀국을 종용하고 또 알선했는지 이런 의문이 남습니다. 대통령한테는 보고도 안 하면서 예. 제대로 그죠? 이게 보니까 말이죠. 이 정말 이 청와대가 그야말로 난장판입니다. 예. 난장판입니다. 윤 대변인도 그래요. 예. 그 대통령의 입인데 네. 그 하루 뭐 본인의 말에 따르면 78명이나 되는 출입 기자들이 취재를 하고 있었고 예. 그랬다는데 그 수행 기간 중간에 한 번 공식 브리핑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 또 기자들은 대변인의 얼굴을 못 봐서 난리굿을 쳤다고 할 정도였는데 네. 그 와중에 또 짬내서 술 먹을 생각을 다 하고 네. 참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하여간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 도대체 그게 무슨 뭐 내용이나 알고 사과를 한 건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고요. 이 청와대 라인의 이 총체적인 이런 그야말로 복마전 같은 이런 현실 참 나라의 안위가 걱정됩니다. 한국에 있는 우리 국민들도 분노가 극에 달해 있지만은 예. 재미교포들 사회에서 예, 앞으로 고국을 돕지 않겠다. 네, 뭐 이런 분노가 터져나오고 있다는데요. 정말 이런 분노는 유례 없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철 없는 예. 극우 논객들의 이 망발들, 그것도 이 국민들의 그렇죠. 분노를 더욱 자극시키고 있습니다. 이 윤창중이가 종북 좌파에 의해서 음모에 휘말렸다느니 심지어는 아니 무슨 사람을 죽였냐? 뭐 예, 이런 이런 얘기도 식의 했고요. 이야기를 예. 전직 아나운서 출신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정미용 씨죠? 예, 공공매체에서 그런 발언을 할 수 있다는 게 예. 정말 어떻게 이 막장도 이런 막장이 다 있습니까? 기본적인- 이런 인간들을 출연시키는 이 방송사들이야말로 이거 정말 중징계 대상이 아닐까. 기본적으로 상식이라는 게 있고요. 네. 보편적인 국민의 정서와 감정이라는 것도 있는데 예, 그들은 그것을 전혀 캐치하지 못하나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일단 윤창중 자, 관련한 오늘 오전 10시 반, 11시 네, 그 무렵에 주진우 기자가 검찰에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서 네. 출두하죠. 법원으로 갑니다. 전 법원으로요. 예, 그 소식을 좀 전해주시고요. 예, 일단 주진우 기자가 왜 감옥에 가게 가야- 될 위기에 처했느냐.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잠시 후 사건의 재구성을 통해서 자세히 들으실 수 있고요. 예. 오늘 프랑스의 대표적인 우파 시사주간지 렉스프레스가 주진우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소식을 전했는데 예.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는 내용입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한국의 한 탐사보도 기자 감옥 갈 위기. 프랑스의 우파 시사주간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지난 2월 새 대통령이 정권을 잡은 바 있는 그런 한국
서양식 의회제 민주주의 국가인데 언론의 자유가 우려된다는 하나의 신호가 발생했다. 예.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국에서의 언론의 자유는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 이미 타격을 받았다. 2월에 박근혜가 정권을 잡은 이후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은 듯 보인다. 오히려 더욱 심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유명 탐사보도 기자 주진우가 검찰의 요구에 따라 당장 14일부터 감옥에 던져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 해석해 주신 분이요. 감옥에 가다, 감옥에 넣다라는 동사 대신 부당함과 폭력성이 내포된 그런 동사를 써서 감옥에 집어 던져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맨 마지막 문장이 주목됩니다. 이번에 젊은 층에 아주 인기가 높은 인물, 바로 주진우 기자가 이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데 혹자는 검찰이 오로지 정치적 목적만으로, 즉 권력에 아부하기 위해 주 기자에게 심하게 나오진 않을까 염려하기도 한다. 이번에 주진우 기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사가 이걸영 검사라는 점을 여러분들은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2일 날 미국의 뉴욕타임스가 네. 이 사건을 이례적으로 대서특필했죠. 네. 원래 오늘 이슈 인터뷰에서는 그 보도를 했던 뉴욕타임스의 최상훈 기자를 인터뷰하려고 우리가 준비했었습니다. 네. 그러나 최 기자가 본사에 네. 인터뷰 관련 내용을 조회했을 때 어쨌든 지금 재판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어서 네. 인터뷰에 응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해서 오늘 인터뷰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만은 예. 최 기자의 보도 이후로 한 전 세계 6, 70개의 매체에서 예. 이를 비중이 있게 다뤘다는 것은 해외 언론들이 네. 이번 주 기자 사건을 눈을 부릅뜨고 보고 있다는 것을 예. 시사한다고 하겠습니다. 낙검수나 주진우의 유명세 때문이 아닙니다. 예. 이 사안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기자가 한국의 언론 자유의 문제죠. 기자가 기자의 할 일을 했는데 예.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가야 된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게 이건 그야말로 해외 토픽에 실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누가 앞으로 목숨을 걸고 네. 위험을 감수하고 정의를 밝히기 위해서 기자가 발로 뛰겠습니까? 예. 자, 법원의 판단을 우리도 관심 있게 보기로 하겠습니다. 법원이 상식적인 판단을 할 거라 생각하고요. 자, 간단하게 기사 한 두 개만 더 보겠습니다. 예. 한겨레 일면 기사인데 반성한다던 남양유업이 뒤에서는 대리점주를 압박했다 이런 소식입니다. 표리부동하군요. 예, 대리점주들에게 대리점 협의회 모임에 참석하지 말라고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창중 사태로 남양유업이 그래도 다행히 소나기를 좀 피했죠? 글쎄 말입니다. 그래서 뭐 요즘 패러디 사진 도는 거 보셨습니까? 그 남양유업이 그 경영진들이 그 크게 90도로 사죄하는 사진 뒤에 윤창중 대변인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또 패러디 보니까 윤 전 대변인한테 평생 우유를 공짜로 주겠다면서요? 글쎄 말입니다. 묻지 않을 수 없군요. 자, 민주노총이 통상임금 집단소송을 추진한다는 세계일보 일면 기사도 눈길을 끕니다. 예. 심지어 비노조 근로자를 대신해서라도 소송을 벌여서 이 문제에 관해서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은 큰 기사인데요. 예. 이번 윤창중 사태 때문에 이 사안이 좀 묻힌 것이 아쉽고요. 예. 이후라도 언론의 후속 보도를 기대합니다. 예. 자, 그러면은 주진우 기자에 대해서 왜 검찰이 감옥에 보내려 하는지, 감옥에 보낼 만한 사안인지 사건의 재구성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바로 이어주십시오.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주진우는 왜 구속 위기에 처했나? 바로 이 방송 때문. 나는 꼼수다. 봉주 24회 내용 중. 중국에 갑니다. 중국 칭다오라는데 칭다오에 도착한 첫날 밤 신동욱 씨가 자기가 신변의 위협을 느끼다. 누가 나기를 죽이려고 한다고 해서 건물에서 뛰어내려요. 그래서 다리가 부러집니다. 자, 뛰어내려? 신동욱 씨는 둘째 박근영 씨의 남편입니다. 신 씨가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박지만 씨가 중국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 박용철 씨는 박지만 씨의 그 측근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재판에 나와서 이 박지만은 내 지시는 아니다. 박지만이 신동욱을 납치 사주한 일이 없다. 박지만
회장한테 보상받으려고 한 일도 아니다. 박지만 밑에 있는 정안무개 씨가 주도했지 박지만은 지시하지도 않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처음에는 유경재단의 전 법인실 부장인 이안무개 씨가 나타납니다. 이안무개가 법정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박용철 씨가 신동욱 교수를 죽이라고 박지만 회장이 이야기한 내용을 녹음한 것이 있고 통장으로 비용을 붙여준 증빙이 있다. 나 혼자는 그냥 죽을 수 없다. 그러니까 박지만이 시켰다. 박지만이 시켰다. 그러니까 거죠. 박용철 씨가 갑자기 심경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 이유는 우리도 몰라. 네. 굉장히 위태로운 상태지. 네, 박지만 씨에게 위태로운 상태지. 증거가 나오기 직전이었죠. 만약에 그 테이프를 공개했다면 사건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 직전에 박용철 씨가 재판하고 며칠 후인 2011년 9월 6일 박용철 씨가 강북구 수유동 북한산 국립공원 앞에서 변사체로 발견됩니다. 박용철 씨는 얼굴과 배를 열 몇 방울을 안자당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내장이 길바닥에 쏟아져 있었습니다. 점점 으시시해지잖아 이거. 눈썹, 콧구멍, 입 주변이 다 찢어졌고요. 가슴과 얼굴, 배 다 찢어졌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배가 칼을 찔렀지 않습니까? 네. 칼을 찌른 상태에서 기역자로 도려내고요. 아이고. V자로 꺾어서 냈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전문 킬러. 전문 킬러들이고요. 살인 청부업자들이나 아주 흉악범들이 하는. 아니, 보통 일반인들은 찌고 나면 무섭잖아. 일반인들 못하지, 이렇게. 자, 근데. 우리가 영화에서 많이 봤잖아. 찌르고 돌리고.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진짜 무서워. 시체 옆에는 망치가 하나 있었는데요. 망치로 박용철 씨 머리를 3번 가격해서 두개골이 3군데가 다 함몰된 상태였습니다. 죽은 사람을 계속 때려가지고 또 죽이고 또 죽인 겁니다. 이게 시작도 안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는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아들인 박지만 씨가 나는 꼼수다의 패널로 활동하고 있는 시사주간지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가 고소장에서 주 기자가 지난달 19일에 한 출판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씨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인터넷 방송 낙곰수의 주진우 기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주진우 기자는 언론 협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기자가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 사명이자 소명입니다. 내가 밥벌이를 그걸로 하고 있는데 기자가 어느 동네, 어느 집안에 대해서 얘기만 하면 그게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렇게 괴롭힙니다. 사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한다는 일인데 이렇게 재갈을 물린다고 하는 게 좀 씁쓸하고 슬픈 현실이죠. 네. 오늘 어떻게 소명이요? 오늘 가서 보려고요. 너무 좀